시내버스 기사가 서울 시내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승객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에 강남구고요. 지난달 12일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차고지에서 한 10km, 버스 정거장 25곳을 운전했답니다. 50분 정도를 만취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였다고 하니까요. 내리는 승객분께서 운전자 눈이 좀 빨갛고 약간 술 냄새 난다. 안전운행에 되게 위험해 보인다. 해당 기사분은 전날 점심까지 술 마시고 잠을 잤다고 했는데 적발 당시에도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답니다. 네. 해당 운수업체는 운행 전 해야 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요. 들어볼까요? 출발을 할 때 그분들을 관리 감독하시는 분은 없으신 건가요? 본사에 있습니다. 뭐 CCTV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확인 감독하고 있는 거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면 면허 취소 아닙니까? 면허 취소죠. 지금은 제2윤창호법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기 0.8 까지 때문에 강화됐지만. 0.08% 이상은 취소로 더 이제 낮아졌는데요. 강화됐는데요. 네. 저것은 이 지금 새로운 법 적용 이전에도 그냥 취소 수치입니다. 저는 좀 납득되지 않는 게요. 전날 낮에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에 운전을 하는데 0.1%가 나오려면 그러면 만약에 그 전날이었으면 네. 소주 한 서너 병은 더 마셔야 되는 겁니다. 네. 낮 시간을 감안하면 이 위드마크 공식으로는요. 서너 병이 아니고요. 5병 이상 마셨다는 그렇죠. 게 되는데 네. 경찰은 근거 없는 얘기다. 어쩌면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술을 마셨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전 저 업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네. 관리 안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관리를 하고 있는데 CCTV로 관리를 한다. CCTV로 술 취한 거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격 관리라는 건데요. 무슨 이 컴퓨터로 정말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버스입니다. 네. 고속버스 한 대가 차선을 바꾸나 싶더니 신호에 걸려서 속도를 줄이다가 앞차를 그냥 들이받습니다. 2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충격으로 4차로까지 튕겨나갔습니다. 이게 지난 5월 22일 경남 거제에서 서울로 가는 심야 우등고속버스인데요. 떨어지는 소리가 팍 나가고 우리가 그냥 앞으로 쏠리고 뒤로 그냥 팍그 의자에서 넘어지고.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는 만취 상태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가 넘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냉장고에 그 딱 반 병이 남아 있길래 그걸 마셨습니다. 근데 그게 해독이 안 된 거죠. 주변에도 취재할 때도 그렇고 음주 단속 많이 봤는데 걸린 네. 분들도 많이 봤고 0.2% 0.2%면 매우 드뭅니다. 네, 0.2%는 거의 치사량이라고 할 정도의 0.2%면 거의 사람 못 알아볼 정도인데 그렇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드신 분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 딱 뭐 한 잔 뭐 이렇게 많이 안 마셨는데라는 말씀하는데 0.2%면은 거의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3병에서 4병 이상? 네. 그러니까요. 예, 그 그렇게 정도. 하고 세상에 심야 고속버스를 그렇죠. 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네. 이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운수종사자분들 맞습니다. 측정을 하게끔 예. 운전할 때마다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불시합니까? 저기 항공기 기장분들은 불시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예, 예, 예. 네.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보면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그러니까 운전자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기록 내용이 누구의 음주 측정 기록인지 그 수치 그리고 일시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 수치가 이거 음주운전이면 당연히 못하게 하고요. 네. 그리고 전에 음주운전 수준은 아니지만 0.03보단 낮지만 그래도 운전을 하기는 좀 부적절하다 하면 운전을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는 사실상 그런 측정을 하지 않았고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거밖에 되지 않죠. 네. 버스 회사가 이렇게 소극적인 건 뭐 처벌이 약해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이 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뭐 한 18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한다고 하는데 야, 0.2%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의 고속버스를 운전했는데 과태료가 180만 원이에요. 예, 0.1% 그
그 시내버스 네, 운전자 네. 있지 아, 않습니까? 시내버스 예. 운전자. 근데 네. 사실 법 규정상은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심한 경우에 취소, 뭐 정지, 그다음에 뭐 노선을 폐지한다든지 감찰을 한다든지. 근데 과태료 규정이 1,000만 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 약한 조항을 적용을 하다 보니 굳이 이 돈을 들여서 네.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매의 눈을 가진 경찰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번호 저 보세요. 번호판을 접고 번호판을 접었죠. 차량을 쫓아갑니다. 네. 번호판이 이상하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검문 시도하니까 달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검문 시도하니까 달아나 버리죠. 이제 차선 사이를 뚫고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계속 무섭게 도주합니다. 경찰차도 따돌리고 가버리죠.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쫓아가는데 이 시민은 쉬는 날 아들과 고향을 찾았던 경찰관 김성태 경입니다. 무서웠죠. 사고 날까봐 아버지가 미리 조수석에 있을 때 수갑하고 네. 지갑에서 경찰 신분증 꺼내시라고 하셔서 그거 들고 있었거든요. 고속도로까지 결국 도주하는데 30km 넘게 도주했고요. 결국 김경희 부자가 도주로를 막아선 다음에 이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부자가 직접 잡고 수갑까지 채워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네. 왜 저렇게 도망갔답니까? 뭐 차량을 훔쳐서 타고 네. 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차량 절도범이군요. 예, 목포에서 절도한 차량인데 네. 혹시라도 걸릴까봐 번호판을 접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저분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네. 길에서 우연히 앞차에 번호판이 접혀 있는 걸 보고 저것은 인위적으로 접었기 때문에 뭔가 네. 수상한 차량이다. 네. 매의 눈을 가진 경찰이었던 겁니다. 네. 112에 신고했지만 30km 따라가서 부자가 검거를 했어요. 네. 20살 아들 김호규 군이 아빠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아빠 네. 지갑에서 경찰 신분증 수갑을 가지고 네. 함께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김성태 수사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사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는 경위 김성태입니다. 네, 경위님 어떻게 저 차가 범죄와 연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그 휴일이라서 아들하고 같이 그 충남 공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어머님 병문안을 가다가 네. 네네 그 공주 석장리박물관 그 앞 도로에서 그 앞 차량 그 주행하는 그 은색 프라이드 차량이 뒷번호판이 반씩 접혀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앞번호판도 확인했더니 앞번호판도 이렇게 접혀져 있고 네. 운전자 그 동승자가 20대 초반 남자라서 범죄 의심이 있어서 일단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형사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한 27년 중에 한 3, 4년 한 것 같습니다. 느낌이 딱 왔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차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범죄 용의차이거나 네. 그 탑승객들이 범죄자로 의심이 되었습니다.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몇 킬로나 쫓아가셨어요? 네, 최종적으로 한 30km 내지 40km 정도 쫓아간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한 순간은 없었고요. 물론요, 그 도주 차량 쫓다 보니까 그 네. 도심 한복판에서 신호 위반도 하고 뭐 골목길에서 질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여러 번 날 뻔했고 또 검문하는 경찰관을 치일 뻔한 상황도 있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아드님한테 차에 가서 수갑 가져와라는 목소리를 저희가 녹취를 화면에서 봤었는데 네네. 아니 쉴 때도 차에 수갑을 갖고 다니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원래 차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올해 강력반 형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제 차에 수갑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경위님 가족분들이 쉬는 날에도 도둑 잡으러 간다고 너무 우려하진 않고요? 제 일상이 늘 형사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저는 얘기하면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아들이 제 식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식구가 알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흔히 저런 분을 천상 경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베테랑 형사답게 굉장히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셔서 이렇게 검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네. 예. 자, 경찰이 근무 중에 태만해서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사건들이 왕왕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에도 이렇게 본업에 충실한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찰을 믿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들이 또 아버지의 직업 의식을 또 배울 배웠다고 겁니다. 하네요. 그죠? 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전세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